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도 비트코인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0.18%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이렇게 메이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메이저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큰 변화는 없죠. 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118K를 소폭 넘어가지고 0.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 거의 지금 현재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처럼 이때도 얼룩덜룩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첫 번째 빅 이벤트 FOMC가 종료가 됐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또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는 립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이 파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실망하긴 이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빅 이벤트는 또 남아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도, 이 리플은 리삼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리삼닥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하고, 리플은 약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순항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대를 했던 첫 번째 빅 이벤트 FOMC가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트럼프 압박에도 5번 연속의 금리를 동결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하가 아니라 동결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근데 예상 그대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찬성 9, 반대 2로 불협화음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 2명이 반대를 해서, 2명이 반대를 한 것은 지금 31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3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2명의 이사가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반대한 이사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하고 미셸 보우먼 이사,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하 목소리를 냈었던 그 이사들이 지금 반대 표를 지금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파월의 입에 좀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꿈쩍하지 않았던 파월이라고 하면서 주가와 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고, 또 달러는 상승을 했다, 달러화는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9월 회의에 대해 결정 내린 것은 없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의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결정 내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에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파월이 얘기를 했던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는 관세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 수준이 지금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미국의 경제를 발목 잡지는 않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9월 FOMC 관련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시장 약화 위험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매파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 파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단서는 남겼다. 그러니까 요 얘기, 노동시장 약화 위험에 대해서 이 파월이 일단 언급을 한 번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단서는 좀 남겨두고 일단 이 매파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 이 파월 덕분에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파월 매파적인 발언에 출력을 하면서 한때는 11만 6천 달러 선이 무너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딱 그 하락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 딱 새벽 3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 3시 반부터 파월이 이제 발언이 시작을 했는데 발언을 하자마자 하방으로 지금 내리꽂으면서 115.7K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은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왔고 또 이제 미 증시도 연준의 금리 동결에 미 증시 나스닥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을 했다. 그래서 다우는 0.38%의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0.3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12%의 하락, 뭐 큰 폭은 아니었어요. 나스닥은 그래도 0.15%의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빨갛게, 그러니까는 시장이 금리 동결로 인했다기보다는 파월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약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붉게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파월의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금리 전망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 17일에 있을 FOMC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이, 이제 여기가 지금 금리 동결인데 56.8%로 이제 9월 달까지도 금리 동결의 그 과반수를 지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63%, 그 다음에 동결이 한 43% 됐는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가 63%였고 그 다음에 동결이 35%, 요거 35%였는데 근데 현재 시점은 금리 동결을 56%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43%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금 뒤바뀐 9월의 금리 전망, 인하에서 이제 동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 금리 인하 전망이 9월에서 12월 두 차례에서 10월로 한 차례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9월 달에 그 금리 전망이 동결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56%로 금리 동결로 바뀌었고 또 금리 인하가 지금 10월 달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2월 달도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이때 바뀌고 나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동결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두 차례에서 지금 한 차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그 목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망한 것일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FOMC 이후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1시간봉과 일봉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3시 이제 FOMC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리꽂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115.7K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락은 했지만 지금 긴 또 이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결국에는 1시간 봉으로 양봉을 남기고 그 뒤로 지금 쭉쭉쭉쭉쭉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졌었던 그 시점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일봉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또 길게 남기면서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차 지지대로 봤었던 여기 116K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음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이 FOMC 이후에 급락세가 나왔지만 거의 모두 이제 말아 올리면서
긴 아랫꼬리를 남기고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매수세는 좀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두 번째 이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새벽 5시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AI 수요의 깜짝 실적이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메타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8%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외를 말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 주가 지금 시간외에서 움직였느냐,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장중에는 하락을 했거든요.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폐장 후 이 메타가 무려 11.49%로 엄청난 또 급등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8.2%. 그러니까 두 지금 기업이 이제는 이 AI 기업으로 또 분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게 되니까 뭐 상승도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약간 이 폭등에 가까운, 거의 뭐 10%를 넘었고 10%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미국 선물 시장은 또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29%, S&P 500이 0.94%, 나스닥 100이 1.35%니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두 기업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어제 이 나스닥만 홀로, 그러니까 다른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만 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 S&P 500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다 대부분 빨간색인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2%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홀로 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 수요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AI 기업이고 또 시가총액 1위의 엔비디아죠. 그래서 최근에는 시총 2위의 그 기업과 점점 그 격차를 벌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이렇게 AI 기업 엔비디아가 홀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메타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업으로서 큰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을 기대를 했는데 9월도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면서 10월로 다시 또 미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더 밀려나는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내리꽂지 않고 118K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 증시 역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지금 더 예상 시기가 더 미뤄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 AI 기업들 그 등에 올라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상승을 하려는 그 의지를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FOMC의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 조금 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그러니까는 9월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기대를 하면서 그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도와주지가 않았죠.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시장은 그거에 이제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파월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 뿐이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장은 또 다른 이 방아쇠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하방으로 내리꽂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그 1시간 봉으로도 봤죠. 그리고 미 증시 역시도 지금 AI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큰 실적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또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장은 또 다른 이 방아쇠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아쇠가 또 다른 방아쇠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 일단 어제 제가 이 암호화폐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7월 30일 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31일 오늘 새벽 2시쯤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줄 요약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압수한 비트코인은 미국 재무부가 관리를 하고 연준은 CBDC를 발행할 수 없다. 은행은 규제 편향이나 차별 없이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딱 세 줄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은 이 암호화폐 보고서에서 이제 전략 자산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XRP, 에이다, 뭐 이런 이제 알트코인까지 좀 포함을 하면서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 요 멘트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멘트가 나온다면은 이 시장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역시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라이브 영상에서 요거를 지금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7월 30일이 유력하게 그 발표를 하는 유력한 날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과연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만큼 이 암호화폐 이 정책 보고서 이거는 좀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추후에 뭐 추가적인 뭐 발표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도 뭐 있다면은 뭐 비트코인 정도 하지 알트코인을 지금 시점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단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이 방아쇠 후보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요거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는 PC죠. 미국의 PC, 이 인플레 지표인데 오늘 밤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 지금 4월 달에 이 관세 쇼크로 인해서 어쨌든 이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지금 살짝 올라간 상황임에도 과연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도 오늘 이 방아쇠가 또 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날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은 또 체크해야 될 지표다라고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을 방아쇠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메뉴라고 해가지고 28일날 월요일 라이브 영상 때 그 화면을 또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고, 또 목요일 장 마감 후,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내일 아침 8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이때 애플과 아마존의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8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빅테크들이 앞으로의 그 시장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을 뭐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빅테크들의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5시 이후에 어떻게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아쇠 후보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파월이 남긴 한 가지 단서, 노동시장 약화의 위험을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이 파월이 아까 전에 그 기사,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떠한 결정도 아직 9월 FOMC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위험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동시장이 약화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금 8월 1일, 그러니까 저도 8월 1일 날 발표하는지 몰랐는데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8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고용지표가 보통 보시는 것처럼 월 초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월 달 되자마자 1일에 바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밤 9시 반에 이제 이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실업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러니까 요것이 신규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이 됐는지 요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까지 같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7월 3일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한 11만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14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창 약간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예측치보다 훨씬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뭐 2년 만에 뭐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지금 훨씬 14만 건으로 좀 강하게 나왔던 이 신규 일자리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 나오는 그 예측치를 이전 달은 14만 건에서 내일은 한 1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 일자리가 14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어쨌든 신규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게 되면서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전이 지금 4.1%에서 예측치가 4.2%니까 어쨌든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용 지표가 살짝 꺾이는 그 흐름이 내일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금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또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상방으로 향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제자리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자리로 올라왔고 또 미 증시 역시도 지금 선물 시장이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AI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상방으로 향하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방아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월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 방아쇠 역할을 파월이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파월이 그냥 뭐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파월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지를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방아쇠만 추후에 발견이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오늘 밤에 이 PC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 지수가 될지 아니면은 내일 이 실업률,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요것이 방아쇠가 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라 뭐 다른 무언가가 또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이 움직이는 그 행태를 본다면 시장은 상방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원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지금 방아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산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볼린저 밴드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제가 이 볼린저 밴드의 이 BBW,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2.72였는데 현재는 2.67로 오히려 조금 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오므라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제 뭐 비록 잠깐 하락이 나오고 했었지만 아직까지 이 발산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전히 이 수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 발산이 임박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발산이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 발산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방인데 오히려 우리의 그 기대를 깨고 하방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방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방아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요인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시장은 지금 상방을 원하고 있지만 방아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떠한 방아쇠만 나타난다면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던 것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죠. FOMC가 좀 파월이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키워준다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근데 우리의 그 기대를 깨고 파월은 정말 대쪽 같은 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실망하기 이르다. 아직 끝까지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도달님께서 당근 상방이죠. 오늘 어느 날 갑자기 가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것이 뭐냐면 과거 한번 차트로 볼까요? 2021년도 이걸로 봐야 되나?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2017년도 이런 상승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쭉쭉쭉 뭔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그래도 뭐 중간에 이렇게 그 조정이 있더라도 좀 뭔가 쭉쭉쭉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쭉쭉쭉쭉 이렇게 좀 그런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상승하는 게 그때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기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쉬는 흐름,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쉬는 흐름, 이런 게 조금 더 잦지 않나. 최근에 그런 흐름이 예전에는 약간의 그런 앞으로 그냥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조금씩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호재에 조금 크게 반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예전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그 호재가 좀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그 상승에 그런 취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닌, 현재는 뭔가 이제 호재를 바라면서 그것에 의한 상승을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